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대만의 거짓없는 정확한 이슈만을 전하는 중대한 TV입니다. 중국 축구의 수건이자 꿈인 월드컵. 그동안 수많은 월드컵 중에 중국이 월드컵에 진출한 건 한국, 일본이 개최지로 빠진 2002년뿐. 축구 광으로 알려진 시진핑 주석이 집권 후 중국은 축구 강국을 꿈꾸며 야심찬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이른바 축구 굴기. 중국 축구를 발전시켜 월드컵에 나갈 정도의 강팀으로 만들겠다는 이 프로젝트에 중국 축구협회도 여러가지 방안을 내세우며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였는데, 첫 번째는 해외 유명 감독 선임. 중국은 축구 굴기 선언 후 2011년 스페인의 호세 안토니오 카마초 감독의 영입을 시작으로 2016년 이탈리아의 명장인 마르첼로 리피 감독을 연봉 300억 원에 영입했으며, 거스 히링크 감독도 연봉 52억에 U21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선수 영입. 중국은 축구의 붐과 자국 프로리그의 발전을 위해 해외 유명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당시 막대한 연봉과 이적료로 헐크, 테베즈, 라베찌, 오스카 등 수많은 유명 선수들의 영입을 이뤄냈습니다. 세 번째, 귀화 정책. 중국은 자국 선수들의 부족한 실력을 브라질 출신 선수들의 귀화로 대체하는데, 이에 중국이 사용한 비용이 10억 위안, 하나 약 1,8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네 번째, 국가대표팀에 대한 전폭적 지원. 중국은 그동안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중국 축구 국가대표를 지원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2021년 카타르 월드컵 진출을 위해 중동 합숙을 지원하며 대표팀 훈련을 위한 이동에 전세기를 동원하였고, 숙소 또한 특급 호텔을 임대하여 사용했다 전해지고, 당시 훈련에 동원된 인원만 선수, 스텝, 예비선수, 중식요리사, 마사지사 등 총 80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엄청난 지원에도 중국은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아시아 3차 예선 A조 3위로 탈락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5위로 탈락했으며, 가장 최근인 2022년 카타르 월드컵도 아시아 최종 예선 B조 5위로 탈락했습니다. 이는 피파 랭킹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중국은 현재 79위이며 한때 56위까지 올라갔으나 이후엔 계속 70에서 8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력 향상은 없었고 결과도 안 좋다 보니 팬들의 대표팀을 향한 비난과 조롱은 많아졌고, 과도한 재정 투입은 중국 선수들의 연봉만 올렸다는 비판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그래도 실망한 중국 축구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중국 축구협회는 지난 10월 현재 중국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을 발표했는데, 중국 축구협회의 발표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협회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축구협회의 총 자산은 16.4억 위안에서 2022년 15.9억 위안으로 하나 약 126억 원이 감소했고, 부채는 2021년 11.9억 위안에서 2022년 12억 위안으로 하나 약 18억이 증가했으며, 수입은 2021년에 비해 하나 약 90억 원이 감소했고, 청소년 육성 비용은 2021년 1.06억 위안에서 0.46억 위안으로 하나 약 108억이나 감소했고, 전문인재 육성 비용 하나 약 90억 원 감소, 운영관리비 하나 약 7억 원 증가 등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봉쇄 기간이 있었던 중국이기에 약간의 수익 감소와 부채 증가가 이해도 되지만, 2018년부터의 협회의 재정 상황을 보면 과연 코로나가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중국 축구협회의 총 자산은 10.7억 위안, 2022년엔 15.7억 위안으로 하나 약 900억 원이 증가했는데, 같은 시기 부채는 4.7억 위안에서 12억 위안으로 하나 약 131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 시기까지 겹치며 수입은 2018년에 비해 468억 원이 감소했으며, 국가대표팀에 대한 지출은 2018년에 비해 50억 원 증가합니다. 자산은 하나 약 900억 원, 4년간 1.46배 증가했으나 부채는 하나 약 1314억 원, 4년간 2.5배나 증가했고, 국가대표에 대한 지출도 하나 약 50억 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수입은 줄고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 자산 대비 73%에 이르렀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중국 축구협회. 지난 11월 중국 대 태국의 월드컵 예선, 중국 대표팀의 태국 원정 당시에
중국 대표팀이 그동안과는 다르게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해 화제가 되었는데 협회는 가까운 거리이고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중국 축구협회의 재정 발표가 10월 말이고 경기가 11월에 열린 것을 고려해보면 재정 발표 이후 일어난 중국 축구 팬들의 엄청난 비난에 대한 조치로도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축구계에서도 역시 비판을 하는데 중국 축구 해설자 겸 평론가이고 팔로워 125만을 보유한 위엔지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你能想象吗？中国足协竟然负债了12个亿，真的是不公示不知道，一公示吓一跳。公示了一些中国足球近些年以来的财务数据，可以说是触目惊心。这业务弄得比谁都差，这钱花的比谁都多。这个数据公示呢，虽然只是公示了部分数字，就是到2022年底，中国足协呢是负债12个亿。但是我们说呢，我们给他们找一些客观原因，就是最近这个3年疫情导致亏损。但是特别让我气愤的是什么呀？这个数据同时公布了2018年当时中国足协的数据，当时负债了多少呢？4.7个亿。要知道，当时可是中国足球的金元足球时期，那可是可以说是中国足协躺着赚钱的年代。那个时候咱们不说国家队，就说中超联赛啊，一年联赛这光版权收入可能就是10几个亿，5年80个亿，大家都知道这个数字。然后呢，加上光广告，然后赞助商等等收入，一年可能得有20-30个亿的收入，而且关键不是一年呀。结果弄了几年金元足球，到头来2018年底，中国足协还负债了4.7个亿。真的，我不禁要问，我说这些钱都干什么去了？这业务没弄好，钱都去哪儿了呀？ 그럼 이번 중국 축구협회의 발표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생각과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이 돈을 다 토해내게 하고 돈을 토해내지 않으면 살려주지 마라. 그리고 국가의 빚은 끝까지 받아야 한다. 돈은 자신 것이고 빚은 국가의 것이란 거지. 또 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갚겠구나. 해산만 억울하게 죽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 중국 대표팀이 몸보신으로 비싼 해삼을 먹는 걸 믿고는 말입니다. 협회의 문을 닫자. 어차피 부패의 온상일 뿐이야. 빚이 12억 위안인데 왜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거야? 부패한 돈 먹는 블랙홀이 더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전용기로 픽업하고 스위트룸에 고급 음식에 전용 훈련장까지. 그렇게 돈을 썼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맥주 먹고 배불뚝이가 된 게 최고의 보답이냐? 축구도 못하면서 빚이 이렇게 많다고? 중국 축구가 더 떨어질 곳은 있는 건가? 어떤 성적도 없으면서 빚이라니. 그냥 해산시키자. 국가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할 뿐이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어떤 놈 주머니로 들어간 건지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해. 매일 해삼을 먹어대더니 이 꼴이구나. 돈은 다 어디로 간 건데? 빚이 이렇게 많으면 그냥 자산을 팔아 빚을 정리하고 문 닫자. 어차피 지는데 모든 클럽과 협회를 해산시키자. 그리고 외국처럼 민간인들로 팀을 꾸려 경기해보자. 혹시 모르지 월드컵에 진출할지. 내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경험에 의하면 마른 해삼 한 근에 1000위안인데 12억 위안이면 30톤이야. 축구는 못하면서 돈 쓰는 건 1등이네. 제일 좋은 건 자세한 수입 내역을 공개하는 거야. 협회놈들 너무 무능한 거 아니야? 겨우 이 정도 돈밖에 못 버나? 발표가 되기 전엔 정말 몰랐고 발표 후엔 너무 놀랐어. 축구협회가 12억 위안의 빚이 있다고? 다른 나라는 시합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우리는 시합을 하면 돈을 쓰기만 하니까. 이 빚은 어떻게 갚을 거지? 이런 부서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어? 부패한 벌레들만 있고 빚은 산더미고. 지난 11월 17일 미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난 시진핑 주석과 태국의 세타 총리. 당시 세타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 축구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했으나 시진핑 주석은 그래요, 운이 좋았겠죠. 우리 대표팀은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라고 답하며 축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들의 비난뿐 아니라 이젠 그동안 지원해주던 정부도 등을 돌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중국 축구는 과연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